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관광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일본을 떠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일본 관광시장과 달리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활기찬 분위기가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계속되는 지역 쇠퇴와 경직된 직장 문화에 지친 일본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키라고 합니다. 27살이고 도쿄에서 여행사 계약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일본 여성이에요. 매일 아침 유튜브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작은 행복입니다. 깨끗한 서울 거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정성 가득한 한식,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담긴 영상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부해야지. 출근 준비를 하며 작은 다짐을 합니다. 복잡한 전철에 몸을 맡긴 채 이어폰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어요. 사람들로 꽉 찬 전철 안에서도 한국어 관광 용어를 외우는 건 제게 소중한 시간이죠. 미유키 씨, 이번 봄 여행 상품 자료 마감이 내일까지예요. 가격표도 함께 부탁해요. 팀장의 차가운 메시지에 핸드폰 화면을 올려다 봤습니다. 또 야근이구나. 계약직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요. 저는 묵묵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좁은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이죠. 결혼? 아이? 그런 거 이제 다 의미 없어. 어차피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 아이 키울 비용도 없는데. 옆자리 동료 하루카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 많은, 한때는 해외여행 가이드를 꿈꿨던 선배인데 요즘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너무 고단해요. 계약직을 벗어나 정규직을 꿈꾸며 매달 저축하는 돈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속 회사는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걸까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회식에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밤 10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전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고향 뉴스를 봤어요.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 제 고향은 원전 사고 이후 아직도 완전한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도 거의 없고 젊은이들도 떠나고 있다는 뉴스였죠. 미유키야, 마을에는 이제 관광객도 젊은 사람들도 거의 없어. 너도 도쿄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야.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들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고향은 점점 관광객이 끊긴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도쿄는 어떤가요? 외국인 관광객은 많지만 정작 저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었어요. 경기 침체로 위축된 관광업계, 높은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차가운 인간관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희망이 없어. 나도 떠나고 싶다. 통화를 끝내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다시 한국 여행 프로그램을 켰어요. 북촌 한옥마을 산책, 시장에서 정 넘치는 상인들과의 대화, 한강에서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그 모습들이 제게는 꿈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가깝지만 너무나 다른 나라 한국. 정이 넘치는 사람들, 활기찬 시장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사회. 저도 그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업무와 회의가 반복될 텐데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다시 켜서 한국 여행사 채용을 검색했습니다. 일본어 가능자 채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키입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주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토요일마다 듣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가 있거든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화상 수업에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관광지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과 문화 예절에 대해 배워볼게요. 한국인 강사님의 밝은 목소리가 제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일이 되었죠. 미유키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네요. 혹시 관광 가이드 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강사님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한국 여행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관광 산업과 여행사 일자리에 대한 영상을 검색했어요. 요즘 자주 보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한국 여행사들은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일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창의적인 여행 상품 개발, 외국인 가이드에 대한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에 따른 인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같아.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 관광업계에서 성공한 외국인 가이드들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한국 여행사 채용 정보를 보는데 친구 사쿠라의 전화가 왔어요. 미유키, 오랜만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같이 밥 먹자. 사쿠라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예요. 몇 년 전 한국 여행 중 우연한 기회로 서울의 큰 여행사에 취직해 지금은 일본인 관광객 담당 가이드로 일하는 친구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일본의 여행사를 벗어나 활기찬 한국의 관광 산업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사쿠라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시부야의 한 이자카야에서 사쿠라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미유키, 너 요즘 한국어 배운다며? 어디까지 배웠어? 사쿠라의 질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제 실력을 뽐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유키입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좋아합니다. 사쿠라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은데? 혹시 한국 취업 생각도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생각 중이야. 한국 여행사 채용 공고도 찾아보고 있어. 사쿠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일본 관광객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어.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비자나 언어 문제는? 사쿠라는 손을 저으며 제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걱정 마. 우리 회사는 외국인 채용에 익숙해. 게다가 너 일본어 네이티브에 한국어도 꽤 하잖아. 한국 여행사에서 일본인 직원은 금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담은 영상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걷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여행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불안함도 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고 서울 원룸 월세를 검색했습니다. 저렴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 한국 취업을 검색하니 다양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인들의 이야기도 읽었어요. 나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사쿠라가 말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북마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취업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모두 한국어 공부와 이력서 준비에 쏟았습니다. 사쿠라에게서 받은 조언대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기획안도 샘플로 만들었어요. 한 달 후 사쿠라의 회사와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유키 씨,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답변을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한국 드라마나 K-팝에서 본 장소를 방문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현지인처럼 숨겨진 맛집이나 시장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양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화상 면접 끝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코리아 하트 투어에서 일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계약직이지만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결심을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어요. 미유키야, 네가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한다. 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일본 회사 동료들은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을 열어주었어요. 하루카도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한국에서 꼭 행복해.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과 응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가방 2개에 제 인생을 담아 나리타 공항을 떠났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멀어지는 일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왔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미유키 씨. 회사에서 보내준 픽업 담당자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도시 풍경이 펼쳐졌죠. 서울이 정말 깨끗하네요. 제 말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일본도 깨끗하지만 서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회사가 준비해준 원룸은 홍대 근처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도쿄의 제 집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죠.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코리아 하트 투어는 생각보다 큰 회사였어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투어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유키 씨 환영합니다. 우리 팀에 일본어 네이티브가 필요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팀장님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였어요. 첫날부터 모든 팀원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도 해주었죠. 점심 같이 먹어요, 미유키 씨. 팀 동료인 지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동료와 이렇게 쉽게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신기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불고기 좋아하세요? 여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지연의 추천으로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지연과 다른 팀원들이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정을 느끼기 어려웠죠. 미유키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일본어도 가르쳐 주세요. 일본 관광객들 안내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첫 점심시간이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업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한국 회사는 달랐어요. 미유키 씨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바로 적용해봐요. 제가 제안한 일본인을 위한 한류 체험 투어 기획안에 팀장님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제 의견이 그날로 실무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회의를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고 빠른 업무 처리 속도의 압박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팀원들은 항상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미유키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런 말에 힘을 얻어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익히고 유튜브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울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에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명소를 방문했어요.
경복궁, 홍대, 이태원, 한강공원.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다르다. 따뜻한 느낌이 있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와 희망이 서울에는 가득했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자랑하기도 했죠. 이제 정말 한국인이 다 됐네. 사쿠라의 장난 섞인 메시지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일본인 대상 템플스테이 투어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미유키 씨 덕분에 일본 시장 매출이 20% 증가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팀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인정을 받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이제 출퇴근 길도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그날도 인스타그램에서 본 삼청동의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자리 혹시 사용 중인가요? 한국어로 건네진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주말 오후라 카페가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용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받는 건 늘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혹시 일본 분이신가요? 발음이 독특해서.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이름은 미유키입니다. 아, 정말요? 저는 미노라고 합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에 여행 갔었어요.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어렵진 않나요? 민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적응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친절하고 서울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다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도 정말 잘하시는데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 생활 팁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민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을 보니 그는 여행 가이드 앱 개발 회사의 프로그래머였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맛있는 한국 음식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진짜 한국 음식을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다정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어요. 당연하죠.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한국 생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주말, 민호는 저를 광장시장의 한 유명한 송칼국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건 만두인데 일본 교자와 비슷하지만 속이 더 알차고 육즙이 풍부해요. 여기 칼국수는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종로와 인사동을 걸으며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어요. 그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유키 씨는 왜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고향은 원전 사고로 아직도 회복 중이고 도쿄에서의 생활은 너무 각박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존경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간단한 저녁을 함께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어요. 민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일본어 몇 마디를 알려주었죠. 미유키 씨 덕분에 일본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그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담당 매니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미유키 씨, 이번 일본인 단체 투어 프로그램 정말 잘 기획했어요. 덕분에 일본 단체 예약이 30% 늘었답니다. 팀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회사에서 저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미유키 씨, 6개월 계약이 곧 끝나는데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새로운 K투어 일본 마케팅 팀 리더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죠. 미유키 씨, 한국 회식 문화는 어때요? 일본과 많이 다르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달라요. 일본 회식은 더 형식적이고 상사 앞에서 긴장해야 하는데 한국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소주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일본에 있는 전 직장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하루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루카, 잘 지내? 한국 생활이 벌써 6개월이나 됐어. 이제 정규직 제안도 받았어. 잠시 후 하루카에게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회식 중이었지만 팀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통화에 응했습니다. 미유키, 정말 오랜만이다. 한국 생활은 어때? 일본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하루카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좋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도 따뜻해. 하루카도 한번 와봐. 제 말에 하루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 결혼하겠지. 물론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말이지만. 통화를 마친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본의 친구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끝난 걸까요? 주말 민호와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강변을 걸으며 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가끔 제가 일본을 버리고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요. 민호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유키 씨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또 다른 불안함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민호와의 관계였어요. 민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진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 주변에도 국제 커플이 몇 있어요. 물론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미유키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정말요? 제가 일본인이라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웃으며 제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미유키 씨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문화적 차이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커졌어요. 특히 가족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민호 씨, 부모님은 저 같은 외국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다면 누구든 환영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까요? 민호와의 미래는 가능할까요? 일본에서는 얻지 못했던 행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처럼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제 마음입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째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K투어 일본 마케팅팀 리더로 정식 발령을 받았고 한국어도 거의 일상 대화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어느 날 퇴근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네,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비밀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따뜻한 옷 준비하세요. 토요일 아침 민호는 약속대로 제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강원도 설악산으로 데려갔어요. 단풍이 절정인 산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유키, 한국 생활은 정말 괜찮아. 가끔 고향이 그립지 않아? 민호는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를 더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리워요. 특히 부모님이. 하지만 일본의 삶은 그립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우면 언제든 방문할 수 있잖아.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니까. 뭐가 걱정돼? 민호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비자 문제도 있고 외국인으로서 완전히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 고민을 털어놓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유키, 당신이 원한다면 방법은 있어요. 일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니 비자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더 영구적인 해결책도 있죠.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단풍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민호는 저를 산 정상의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붉은 산과 푸른 하늘이 경이로웠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유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민호 씨가 정말 친절하게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준 거 잊을 수 없어요. 사실 그날 미유키를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 용기 내서 말을 걸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양손을 잡았어요. 미유키,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 온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과 인정이 있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민호 씨를 만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여기 있어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우는 것이었어요. 민호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미유키,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민호의 제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미유키가 원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민호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행복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 생활 1년이 되던 날 회사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미유키 씨,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네요. 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그날 K투어 일본 마케팅 본부 부장으로 승진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계획인가요? 지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이 이제 제 집이라고 느껴져요. 좋은 직장도 있고 많은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민호 씨와는 진전이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비밀로 하려 했지만 눈치 빠른 동료들은 이미 우리 관계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그의 부모님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 말에 지연은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건 정말 중요한 단계네요. 사실 민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건 큰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지만 민호가 계속 안심시켜 주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미유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벌써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주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호의 가족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본 전통 과자와 녹차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유키 씨. 민호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남이지만 어색함 없이 반겨주시는 모습에 긴장이 풀렸어요. 미유키 씨가 일본에서 혼자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민호의 아버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 동안 그들은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진심으로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일본 여행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미유키 씨가 고향에 방문할 때 같이 가면 어떨까요? 민호의 어머니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닌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귀가하는 길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땠어요? 부모님이 미유키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민호 씨가 다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로부터 2달 후 일본에 계신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시고 안심하셨어요. 미유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쁘구나. 부모님은 민호와 그의 가족도 만나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드디어 큰 날이 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풍경을 바라보던 중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유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한옥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부모님과 친구들, 민호의 가족,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섞인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민호도 여행 가이드 앱 개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제 고향인 후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민호는 그곳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동했어요. 부모님은 손자 손녀 이야기를 꺼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미유키, 후회 없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혀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한국에서 찾은 행복과 가능성은 일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따뜻하고 희망찬 삶이 이곳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 작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랄 거예요. 이제 저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는 여행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답니다.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일본에서 온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한 그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유키와 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미유키처럼 낯선 나라,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듯이 때로는 큰 용기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미유키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한국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변의 외국인 이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셨거나 만약 여러분 중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